시간에는 우리 경희대학교 변경민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제가 수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 조금 막혀서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왔는데요. 오면서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0명 오셨겠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깜짝 놀랐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래서 좀 아까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셨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초등학생이죠? 여기 앞에 고등학생도 있나요? 맞네요. 예. 대학생 뒤에. 늘 이제 대학생들 성인만 보다가 우리 여기 이렇게 학생들 보니까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변경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력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석 박사를 다 받았고요.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잠깐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경희대학교로 와서 이제 지금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체의공학과의 교수로 있고 하고 있는 일은 여기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봐도. 네, 저도 잘 몰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빛을 이용을 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하거나 아니면 아프신 분들을 재활하는 걸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과가 생체의공학과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생체의공학과가 뭐 하는 데인지. 그죠? 네. 그 영어로 하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체의공학과. 혹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저의 바람이 있다면 여기 이제 들으시는 학생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생체의공학과 꼭 이제 경희대가 아니더라도 생체의공학과를 진학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생체의공학과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슬라이드 한 장을 준비를 했어요. 이 분야를 설명하는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설명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제일 알아듣기가 쉽고 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뭐 하는 분야냐면요.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단해야 되죠. 진단이라는 게 뭐죠? 병을 알아내는 거죠. 진단, 치료, 예방, 그리고 재활을 돕는 어떤 기술이에요? 공학 기술입니다, 여러분. 네.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의사가 떠오르죠. 의사랑 병원이 떠오르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치료하기는 하지만 거기 있는 병원에 필요한 각종 설비들, 각종 기술들, 장비들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겠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체의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과 함께 개발을 해서 이러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의공학과에 있는 모든 교수들은 의사랑 다 같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네. 그죠? 그래야겠죠. 질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공학 기술을 연구하면서 또 의사를 상대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공부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또 좀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왜 어렵냐면요. 일단은 공학 기술을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공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의료 기기를 만들려면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이런 게 필요해요. 거기다가 누구랑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랑 같이 일한다고 했죠. 의사랑 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도 조금 필요해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랑 의사랑 서로 달라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각종 다른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과를 들어오는 혹시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학문은 선진국형 산업이라서요. 선진국형 학문이라서 잘 알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이미 이런 의공학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의공학과가 생기고 있어요. 본강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제가 좀 홍보를 하고 갈게요.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전국에 의공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 개가 있느냐? 총 28개죠? 네, 28개가 있고요. 생긴 게 굉장히 최근이죠. 79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한 4,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보세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네. 최근에 이렇게 학과가 많이 개설된다는 건 어떤 뜻이죠? 전망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전망 좋은 학과입니다, 여러분. 뭐 서울대는 아직 학부가 없는데 서울대를 제외한 웬만한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학들에서는 다 이제 의공학과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꾸준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요즘 우리 지금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럼 점점 뭐도 같이 늘어나겠어요. 아픈 사람도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점점 필요한 의료 기술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를 어떤 걸 알고 계실지 몰라서 제가 그냥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1등이 여러분 1등이 보니까 어디예요? 존슨앤존슨이에요. 우리 학생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그 학부모님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1등이 존슨앤존슨이고요. 2등이 지멘스, 3등이 GE, 4등이 메드트로닉인데 여기 2, 3, 4등 요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은 우리가 병원 가면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장비들 있죠. 우리가 가면 약간 좀 이렇게 무서워지고 우리가 움츠려드는 그런 큰 장비들 있죠. 그런 걸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1등일 것 같은데 매출이 그런 거는 사실은 의료기기 하나가 몇십억 하거든요. 네. 그런 회사가 1등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디가 1등이냐면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은 도대체 무슨 의료기기를 만들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 회사는 뭐 만들 것 같다. MRI. MRI 굉장히 큰 장비죠. 네. 존슨앤존슨 만들지 않습니다. MRI 같은 큰 장비가 아니고 그런 장비는 이런 업체들에서 만들고 있고요. 존슨앤존슨은 우리 수술실에 들어가면 필요한 게 수술 장갑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환자들 이렇게 수술할 때 개복하는 칼이라든지 가위. 우리가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비 있죠, 여러분.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어때요? 시장이 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게 물론 기술은 좀 떨어지죠, 여러분. 만드는데. 하지만 그런 것도 꼭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는 존슨앤존슨이 1등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꼭 그런 비싸고 어려운 의료기기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홍보는 그만하고요. 네, 이제 본강연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강연의 제목이 신경 조율입니다, 여러분. 조금 말이 어렵죠? 조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임의로 컨트롤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컨트롤을 한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사람의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일단 신경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감각이라는 건 다 신경계에서 작용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람의 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구석구석에 다 퍼져 있죠, 여러분. 신경이 온몸으로 다 퍼져 있죠. 그 신경계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중추신경계, 그죠? 여러분 잘 아네. 중추신경계는 이 중에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중앙 부분에 있는 게 다 중추신경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뇌부터 시작해서 손에, 간뇌 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척추 있죠. 네, 여기까지가 다 중추신경계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말초신경계가 있죠. 예. 말초신경계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말초신경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다 이게 신경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되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뭐죠, 여러분? 뇌가 되겠습니다. 뇌. 네, 뇌. 사실 뇌가 이미 우리가 만약에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알고 있다면, 다 밝혀졌다면 사실은 이런 신경계 쪽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뇌는 아직도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때 이 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면 조금 이제 어렵게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뇌의 위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통수, 우리 앞에 있죠, 이쪽에 이마 안에 들어있는 뇌는 어떤 걸 담당하냐면 여기 보시면 계산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고한다고 하죠, 여러분. 네, 그런 사고라든지 인지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할 때 쓰는 거는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거, 듣는 거, 예를 들어서 맛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쪽에 있죠, 여러분? 옆쪽에 있어요, 옆쪽에. 네. 그래서 우리가 듣고 귀라든지 눈을 통해서 들어온 신호들은 뇌에서 어디로 가냐면 요 뒤쪽. 그 다음에 눈은 여기 뒤통수예요, 뒤통수. 그죠? 네. 우리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한테 장난칠 때 뒤통수를 세게 때려요. 그럼 앞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별이 보인다고 하죠? 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뒤통수를 때리면 여기 있는 시각을 담당하는 뇌가 자극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진짜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치마다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선 이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사람들이 알지? 위치마다 다른 걸? 그걸 알려주는 기술이 바로 fMRI라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MRI는 알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MRI 장비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MRI를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지금 머리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직접 보려면 머리를 열어야 되죠. 그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너무 아프고 위험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도 우리 머릿속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영상 장치예요, 여러분. 네. 그 MRI를 이용을 하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역할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면요, 여러분, 머리를 많이 쓰면 그 특정한 영역에서 일을 많이 할수록 그쪽에 피가 더 많이 흘려요, 여러분. 그쪽으로. 네.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하죠. 그럼 실제로 그쪽으로 피가 더 많이 흐릅니다. 피가 더 많이 흐르면 그쪽에 산소의 소모가 많아지겠죠, 여러분.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MRI랑 결합된 fMRI라는 기술이에요. 그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뭔가를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뒤통수 쪽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우리 의공학에서 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한 가지 예가 되겠는데, 이런 게 혹시 신기하고 재밌고 나는 의사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뭔가 이바지하고 싶다, 그러면 생체의공학과를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이제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몇 가지죠? 오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5가지죠? 여기 지금 다 잘 나와 있네. 예.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시각, 그 다음에 청각, 냄새 맡는 거, 후각,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촉각, 그죠? 5개가 있죠? 이 중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뭔가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거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시각이죠, 그죠? 시각일 것 같죠? 예.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외부에서 정보를 얻을 때 어떤 감각에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데 80% 이상이 시각이에요. 그 다음이 청각이고요. 후각, 미각, 촉각, 뭐 이런 순서로 우리가 감각기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기 빨간 옷 입은 학생, 만약에 여기 5가지 감각 중에 본인이 만약에 한 가지가 없다면 어떤 게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떤 감각이 없어지면 제일 불편할, 일상생활 하는데 시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혹시 다른, 나는 좀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이거를 다른 데서 한번 강연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자기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미각이 없어지면 제일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낯선 장소에 갔는데 시각이 없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죠. 그죠? 네. 그죠? 우리가 지금 보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요 2가지가 거의 95% 가까이 되죠, 여러분. 네. 요 2가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는 2가지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시각과 청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다, 사고를 당해서, 그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이거는 힘들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가능합니다. 시각과 청각을 복구하는 게 가능한데 청각은 여러분 100%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학자들이 기술을 열심히 개발해서 이제 못 듣는 사람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없어요. 그분들이 수술을 안 받아서 그렇지 청각은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시각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시각은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해서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아마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지. 자,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이 사람 이름 혹시 아세요? 영화 배우인데 곽도원이라는 분이세요. 곽도원. 이분이 TV에 나와서 본인의 인생을 얘기하다가 열병으로 왼쪽 청각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 잘 사는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분은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왼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하세요.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에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서 청각을 상실하게 되느냐? 제일 큰 원인이 뭐죠, 여러분? 소음이죠, 소음. 네, 소음. 우리가 소음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귀가 어떻게 되죠? 계속 일을 해야 되죠, 그죠? 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도 한정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힘들어 하겠죠. 힘들어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서, 네, 지쳐서 더 이상 일을 못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지속적인 소음, 우리 학생들 많이 이어폰 많이 끼죠. 네, 뭐 사실 학생 때는 괜찮아요. 워낙 건강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쨌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고, 아까 그 영화 배우처럼 어떤 질병에 의해서 청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5% 정도는 유전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청각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5%를 제외하면 다 어떤 거예요? 태어난 이후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됩니다. 한번 잃으면 정상으로 복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고 건강할 때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걸 알려면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귀 다 잘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고막을 때려요. 고막을 때리면 고막이 진동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나요? 그러면 귀가 다 정상인 건데 고막이 굉장히 미세한 진동에 따라서 잘 떨려요. 근데 그게 너무 미세해서 그 신호를 뇌까지 전달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키워줍니다.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중간에 있는 뼈들이에요. 요 중간에 뼈들이 몇 개, 귓속뼈라고 돼 있죠? 뼈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고막에서의 진동을 키워줍니다. 우리 이렇게 볼륨 높이면 소리가 커지죠,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가. 키워준 다음에 소리가 어디로 결국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요 기관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기관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요 기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달팽이처럼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달팽이관이에요. 그래서 그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돼서 거기 안에 있는 청각세포를 자극을 해서 거기서 받은 신호가 뇌로 가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이제 달팽이 기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달팽이 기관만 지금 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진동이 이쪽으로 전달돼서 들어오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흔들어 주겠죠, 뼈가 흔들어주면 여기 안에서 달팽이 기관 속은요 물로 차 있어요. 체액으로 차 있는데 그 물이 흔들립니다. 물이 흔들리면서 거기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춤을 춰요, 같이 진동에 따라서. 그러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신호를 발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걸 이제 잘랐어요. 잘라서 보면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에 요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요 지금 가운데 부분에 여기 이쪽에 있는 이거 있죠. 요게 청각세포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굉장히 지금 안전하게 잘 보호되어 있는 느낌이죠. 귓속에 굉장히 안쪽에 요런 기관 안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잘 숨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를 채우고 있는 액체, 물이 그 뼈의 진동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 얘들이 같이 이렇게 흔들려요. 출렁출렁 흔들려요. 흔들리면 거기서 신경신호가 발생을 하고 그건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안에 제 목소리 안 들리는 분들 없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달팽이관 속에 청각 세포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현미경으로 굉장히 잘 찍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 귀에 달팽이관 속에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있어서 요게 아까 지금은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주변이 다 뭐냐면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 흔들리면 얘가 같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지금 바닷속에 있는 수초를 생각하면 돼요. 바닷속에도 물의 흐름이 있죠. 그거에 따라 수초가 흔들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흔들리면서 이런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몸에 있는 신경계는요, 여러분,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전기 신호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런 신경세포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요, 거기서 이런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해요. 마이너스 70mV에서 30mV로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100mV 정도 되는 전압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건너 신경신호, 아까 신경계에서 온몸에 다 퍼져 있었죠. 따라 가서 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귀 속에는 이렇게 예쁘게 잘 있어요. 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나와 있는데 20Hz에서 2만 Hz 정도 되는 사이를 듣습니다. 동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의 달팽이관은 요 안에 있는 진동, 주파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청각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데시벨인데 아까 제가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 소음이 어디냐면 대략 70데시벨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60데시벨이나 70데시벨보다 큰 소리 있죠. 이거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이런 것에 노출되면 아까 봤던 그 예쁘게 생겼던 청각 신호가, 청각 세포가 점점 큰 소리가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흔들리겠죠. 점점 세게 흔들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그래서 60데시벨보다 이렇게 큰 신호들 있죠.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진공 청소기 소리, 비행기 뜨는 소리, 굉장히 큰 소리죠. 네. 이런 것들은 조금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으면 좋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리는 대략 30에서 60데시벨 사이에 있는 이 소리가 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달팽이관을 아까 이렇게 말려 있었잖아요. 정확하게는 한 바퀴 반 정도 말려 있는데 그걸 쭉 핀 거예요, 여러분. 쭉 펴보면 그 안에 다 청각세포들이 있는데 보면은 반응하는 주파수가 달라요. 아까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고주파, 높은 소리. 높은 소리라고 하면 우리 이제 여자들 목소리 생각하면 됩니다. 높은 소리는 앞쪽에 있는 청각세포가 담당하고 뒤로 갈수록 깊이, 달팽이관에 깊이 들어갈수록 남자 목소리, 저음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하면 됩니다. 요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요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청각세포의 주파수 특성이라고 해서 위치에 따라서 듣는 주파수가 다르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청각세포를 하나를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U자형으로 생겼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달팽이관을 따라서 잘 분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쁘게 잘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걔가?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다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데 아무 문제 없죠?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예쁜 청각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 이런 식으로 망가집니다, 여러분. 한번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한번 빠지면 다시 안 나요, 여러분. 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칫솔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칫솔. 처음에 우리 칫솔 쓰면 되게 기분 좋죠. 깨끗하다. 아주 잘 쓰는데 점점 쓸수록 어떻게 돼요? 빠지고 휘어지고 그러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많이 쓸수록 점점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아껴 써야겠죠, 여러분. 네, 건강할 때 이렇게 잘 있을 수 있도록 아껴 쓰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불운하게 내가 사고를 당하든지 아파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잘 못 듣게 되면 우리가 이걸 고쳐야겠죠. 네, 그래서 인공청각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공청각기예요. 처음 보시죠? 혹시 이거 낀 거 본 사람 있으세요? 어디 있었지? 누가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직접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낀 사람을 지하철에서 몇 번 봤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끼고 있는 사람 있으면 이분은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이런 수술을 해서 장치를 달았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지금 보니까 몇 살쯤 돼 보여요. 애기죠. 네, 이 애기는 안타깝게도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건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죠? 엄마가 애를 이렇게 부르는데 애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고 뭐.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보면 이 안에 청각기관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지금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수술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힘든 수술인데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듣습니다, 여러분. 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할 필요 없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지금 내가 잘 크고 있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장치는 지금 어떻게 몸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귀인데 못 듣는 사람들은 아까 어디가 문제라고 했죠, 지금?
달팽이관 속이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멀쩡합니다. 고막까지 다 멀쩡해요. 달팽이관 속에 문제가 생긴 거죠. 달팽이관 속에서 청각세포가 지금 뭘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신호에 반응을 못하고 있죠. 없어, 그 청각세포들이 망가져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지금 뭘 집어넣냐 하면 귀 안에, 달팽이관 안에 정극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걸 지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청각세포가 반응을 해서 결국은 아까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전기신호가 나왔죠. 그 전기신호가 한번 발생을 하면 걔가 신경계를 따라서 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에 반응해서 전기신호를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망가져서 못 듣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전기신호를 발생시켜주기 위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다가 아예 전극을 넣은 거예요. 전극이라는 거는 전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금속판 같은 건데, 걔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전기 신호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귀에 이 귓바퀴라든지 고막이라든지 뼈들 있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안에 있는 세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정상이라 하더라도 얘들이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전극에다가 외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정보를 넣어줘야겠죠. 그거에 맞는 전기 신호를 내줘야겠죠. 그래서 외부에 이런 장치들이 필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우리 아기가 여기 지금 달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를 신호 처리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어떤 주파수가 어떤 크기로 들어오고 있다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소리 들으면 소리를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일단 마이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죠? 네. 소리를 모아야 되니까 마이크가 여기 달려 있어요. 끝에. 여기서 소리가 들어오면 여기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한 다음에 요걸 통해서 아이의 머릿속으로 넣어줘요. 어떤 소리가, 낮은 소리가, 예를 들어 남자 소리가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오고 있다. 여자 소리가 고음이 어느 정도로 들어오고 있다.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여기 안에서 이 지금 애의 머릿속에 이게 지금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생긴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온 신호를 받아서 어떤 신호, 어떤 주파수에 어떤 세기로 소리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전기를 흘려줘야 되겠다 하는 거를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쭉 이 길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나와서 결국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에서 소리를 받은 다음에 소리를 분석을 해요. 분석하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어떤 주파수, 높은 주파수, 중간 주파수, 낮은 주파수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각각이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넣어주면 안에서 받아서 그거에 맞는 전기 신호를 내줍니다. 그럼 그 전기 신호가 쭉 여기를 따라와서 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연 들리느냐? 들립니다, 여러분. 참 사실은 들린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런 거 이걸 했는데 실제로 듣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근데 직접 이렇게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이 하지 않고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하겠죠. 네, 수술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지금 이렇게 집어넣은 거를,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아까 그 아기 같은 경우에 아기의 귀 속을 갖다가 지금 찍은 거예요.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것들 있죠. 얘들이 뭐겠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극이라고 했죠. 전기를 뿜어내주는 판, 금속판인데 전극이 이렇게 달팽이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달팽이관은 지금 투명해서 안 보이고 얘만 이렇게 잘 보이죠. 실제 보면 이렇게 아까 청신경 세포가 있던 위치인데 그 위치를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들 수술을 잘해야겠죠. 이거 여러분 잘못하면 초창기에 이런 사고가 많았었는데 이거 넣다가 여기 뚫리고 막 그랬어요. 뚫고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여러 수많은 실패를 거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 약간 좀 징그러운가요, 여러분? 생긴 게? 네, 좀 그렇긴 하죠.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전체 제품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귀예요. 우리가 못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달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몸속에 들어가는, 아까 그 애기 사진에서도 봤지만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바깥에 있는 게 있는데,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 뒤쪽을 째요. 짠 다음에 거기 이제 뼈가 있겠죠? 뼈를 갈아냅니다. 갈아내서 얘가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홈을 만들고 그 홈에다가 얘를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얘를 달팽이관 속에 넣는 거죠. 네, 그래서 달팽이관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얘를 조심해서 넣습니다. 조심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덮어줘요. 덮어준 다음에 이제 외부에 이런 장치를 이제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LG U 플러스에서 광고에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 광고? 청각장애인 야구팀에 대한 거를 본 적 있어요? 네. 청각장애인 야구팀의 그거를 광고로 만든 거였는데 여기 보면 이 학생이 지금 뭐 차고 있어요, 여러분? 네, 요거 차고 있는 곳이 봤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걸 하니까 이거 바로 차고 있네 하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시다가 이런 거 이제 차고 있으면 저거 내가 뭔지 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요,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 알죠? 보청기도 못 듣는 사람들 듣게 도와주는 건데, 보청기랑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거를 인공 와우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코클리어 임플란트, 인공 청각기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면 잘 이해한 거예요.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보청기와 제가 지금 얘기한 인공 청각기의 차이.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이거랑 이게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잘 설명하셨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보청기는요, 여러분,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는 겁니다. 보청기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귀 중간에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고막 바로 앞에.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소리를 키워줘요. 키워줘서 고막이 더 세게 진동하도록.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있는 청각세포가 그래도 어떤 상태인 거예요? 키워주면 들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 네. 그렇게 해서도 보청기를 써서도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겠죠. 심하게 손상된 경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술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청기랑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인공 와우라는 거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겠어요? 네.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는 게 아니고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준 다음에 전기의 형태로 넣어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달팽이관 속으로 직접. 왜요? 청각세포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청각세포의 기능을 뭐가 대신하고 있죠? 전극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걸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네.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다들?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중에 제일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딘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제일 괜찮아 보여요? AB요? 메델이요? 네. 전 세계 1등은 요 가운데 있는 코클리어라는 회사예요. 네, 코클리어. 굉장히 오래된 가장 거의 선구자적인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가 대략 한 70%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병원들 있죠. 그리고 지역마다 있는 대학병원 있죠. 다 이거 수술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거의 대부분 요거 쓰고 있어요, 코클리어. 만약에 환자가 내가 귀가 안 들려서 이 수술을 하고 싶다고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 세 개 중에 어떤 거 쓸지 여러분 누가 결정할 것 같아요? 환자가 결정하나요? 의사가 결정하나요? 의사가 결정하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제일 앞선 회사여서 굉장히 그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거가 다 잡고 있어요. 코클리어라는 회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아마 이걸로 다 대부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70%를 먹고 있고 나머지 20%는 이 회사가 가지고 이 회사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회사인데 가운데 있는 이 회사는 호주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회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면 어떤 회사가 생각나요? 삼성 생각나나요? 우리나라 하면 일단 삼성. 이 회사가 호주의 삼성 같은 회사입니다. 호주도 선진국인가요? 선진국이죠. 네, 선진국은 이렇게 의료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우리나라처럼 큰 매출을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의료기기가 지금 많이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 하나를 딱 얘기할 만한 거는 아직 그 정도 규모는 없어요. 물론 삼성이 지금 메디슨을 인수했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직 좀 갈 길이 멀고 또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는 오스트리아의 회사고 유럽 시장을 거의 많이 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어드밴스드 바이오닉스라고 미국 회사예요. 네, 한 10% 정도. 굉장히 다 귀엽게 생겼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얘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얘들은 밖에 차고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점점 작아지고 있고 예뻐지고 있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얘들도 점점 작아져야겠죠. 너무 아프잖아요. 얘들은 몸속에 들어가는 애들인데 크면 얘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발전돼서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걸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한 5년 전에 발표한 프로토타입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거랑 비교해서 좀 어때요 여러분? 에?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실망인데.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개발하고 했던 거거든요. 안 좋은 거 맞아요, 여러분. 좀 딱 보면 좀 투박해 보이죠. 예. 이미 선진국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는 틈새를 노리자, 틈새 시장을 노리자 해서 조금 투박하지만 싸고 잘 기능하도록 우리 보통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서 좀 저개발 국가들, 인도라든지 인구는 많은데 제대로 치료받기 힘든 곳 있죠. 그런 곳에다가 이걸 팔자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음성 처리기인데 아까 보면 선진국 회사들은 요게 그냥 귀에 딱 붙이면 끝나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핸드폰처럼 차고 다녀야 돼요. 조금 큰데. 네. 하여튼 국산화를 해서 기술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잘 하잖아요. 조금 그 시작이 좀 늦어서 그렇지. 뭐 하나 하자고 하면 잘 하잖아요. 금방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자, 지금 이 환자가 이 장치를 달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지금 제 목소리가 그 환자가 어떻게 들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처럼 들을지 아니면 뭔가 다르게 들을지. 네.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장을 들려드릴 건데 한번 무슨 말인지 맞춰보세요. 이게 밑에 숫자가 적혀 있죠. 이 숫자가 뭐냐면 여러분 그 아까 귀에 들어간다고 하는 전극이 있었잖아요. 전극의 개수예요. 전극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극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니까. 자, 1이란 숫자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 아픈 사람의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 속에 전극 하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극 하나는 주파수 하나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그
하나에다가 밖에서 처리한 정보를 다 넣으니까 어떻겠어요? 성능이 별로 안 좋겠죠. 주파수, 얘는 원래 주파수 한 개만 담당하는 애인데 여기다가 모든 일을 다 시키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24개짜리면 어때요? 아까 그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서 전극이 2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24개 각각마다 그 영역에 해당되는 주파수에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면 손을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거 다른 데서 해봤는데 제일 잘 들으신 분이 여기서 6쯤에서 들으시더라고요. 6쯤에서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 환자가 어떻게 듣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전극 하나를 넣었을 때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거의 비슷해요. 실제 환자가 듣는 거랑. 모르겠죠? 네, 정상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자, 2로 한번 가봅시다. 2로. 예. 뭐 아직 6까지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2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을 전극 2개를 넣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손 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없죠? 예. 제가 4에서 손 드는 분 한번 봤습니다. 예, 대부분 6에서 손 드시는데 한 분 딱 있었어요. 과연 여기서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4는 전극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잠깐만. 아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맞추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혹시 또 들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지 마시고 뭔지만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예. 오, 대단하시네. 역시 인천 분들 귀가 밝으시군요. 자, 6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안 들리면 조금씩 걱정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말씀은 하지 마시고 뭔지 알겠다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6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자,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네. 자, 8로 갈게요. 8로. 혹시 아직 못 들으시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구해보내 그리우리라. 아직도 모르겠다. 어떡하지? 자, 이제 16인데 16에서도 안 들리면 죄송한데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될지도. 자, 16으로 갈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구해보내 그리우리라. 아시겠죠? 이제? 혹시 아직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어떻게 너네들 괜찮아요, 여러분. 자, 어쨌든 대부분 알아들으셨죠, 이제. 네, 대부분 알아들으셨죠? 자, 이게 원래는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었던 거냐면 이게 이제 원래음입니다. 원래음 들려드릴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죠. 자, 굉장히 목소리 좋은 남자 성우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들려요. 어떻게 들렸어요, 좀? 지지직, 소음도 좀 있고 지지직거리고, 그죠? 깨끗하진 않죠. 네. 그렇긴 했지만 하여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 자, 아까 우리 4에서 알아들으신 분이 계셔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4에서는 대부분 몰랐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구입은혜 드리리라.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원래 그 힌트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보가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인지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죠. 부족했었지만 뭔가 힌트는 들어있었었다. 1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1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힌트가 들리긴 합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까 6 정도에서부터 듣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대부분 어디서 많이 알아들으셨냐면 한 16 그 이상부터는 아마 대부분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회사들 있죠. 요 회사들이 여기 보면 끝에 지금 뭐가 있죠? 정극이 있죠. 정극의 개수가 몇 개냐면 16개에서 24개 사이입니다, 여러분. 네. 그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실제 환자들도 그렇게 했을 때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로 하냐? 차라리 그냥 64개를 하지. 에? 많이 넣을수록 좋은데,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전극에 다 정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보량이 많아지죠. 네.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더 회로가 복잡해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배터리도 커져야 되고 시스템이 커져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할 때 아프죠. 불편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키울 수는 없고 적당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적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범위에서 다들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할 일이 끝났느냐? 일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기술이 뭐 한 번에 다 만족시킬 수가 없죠.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개발돼야 되느냐? 수영을 하면서도 인공화호를 차고 있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속에서도 안전한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필요하고 이미 이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 잘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MRI를 찍을 수 있을까? 혹시 MRI 찍어보신 분 있으세요? MRI 찍을 때 우리가 뭘 빼야 되죠? 그죠? 금속 다 빼야 되죠. 우리가 차고 있는 금속은 다 빼야 돼요. 귀걸이라든지 뭐 벨트라든지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인공청각기 환자들은 몸속에 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또 금속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금속으로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MRI에 들어가면 걔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위험하죠. 뚫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MRI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인공화호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물론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람이랑 대화는 가능한데 음악은 들을 수 있느냐? 이건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목소리 좋은 사람도 어떻게 들렸어요? 약간 소음이 많았죠. 그래서 클래식 같은 거는 절대 못 듣고요.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보면 클래식인데 락 음악으로 들려요. 락 음악. 네. 굉장히 소음이 많은 시끄러운 음악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음악은 감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됩니다. 그만큼 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과학자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귀가 2개죠. 우리 사람들은 귀가 2개잖아요. 왜 귀가 2개예요? 우리 학생 왜 귀가 2개죠?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방향을 알기 위해서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지 저기서 얘기하는지. 네. 제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 귀에 먼저 들어올 거고, 그죠? 네. 그걸 알기 위해서,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래서 저 코클리어도 지금은 한쪽에만 차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면 비싸요, 일단. 기계가 비싸고 수술비도 비싸고 해서 한쪽에만 시술을 하고 있는데
뭐 필요하다면 양쪽에 다 할 수 있으면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몇 분쯤 남았나요? 아, 괜찮은가요? 네. 아, 요거는 그 코클리어 임플 아까 봤던 인공청각기로 음악을 들었을 때인데, 그건 이제 제가 스킵하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청각은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청각은 아까 봤던 그런 장치를 우리가 조금 돈이 조금 들지만 그걸 써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 돼요. 수술을 하면 바로 지금처럼은 대화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 1년 정도 교육을 해야 돼요. 1년 정도 개를 차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교육을 받고 하면은 우리랑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릴수록 더 좋아요, 효과가. 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안 들려서 고생하는 분이 있으시면 조금 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뭐였죠? 시각이었습니다. 그죠? 네, 이제 시각을 봅시다. 아이고. 시각에 대한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사람을 아는데, 네. 개그맨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각을 잃고 지금은 이렇게 원래는 멀쩡했거든요. 멀쩡했는데 유전적으로 유전적인 그런 원인에 의해서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어요. 이분은 이제 송승환이라는 분인데 얼마 전까지 평창 올림픽 할 때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었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건데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력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은 앞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근데 그런 앞을 못 보는 분 중에 최근에 이화정이라는 분이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식을 받았는데 우리처럼 앞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흐릿한 윤곽,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 아니면 어느 쪽이 살짝 밝다 이런 거 있죠. 그 정도는 구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전혀 못 보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면 참 좋을 텐데 굳이 그 정도 뭐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로 이 사람이 그런 수술을 받을까 싶죠, 여러분.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은요, 뭔가 조금이라도 보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밝은 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네. 그만큼 그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거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잘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산병원이었나? 거기서 시술을 받고 이걸 차고 계세요. 네. 하지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만큼의 그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그런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 청각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요? 달팽이관, 그죠? 네, 달팽이관. 시각의 경우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여기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이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망막에 뭐가 있냐면 시각세포가 있거든요. 이 시각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네. 여기 앞에 있는 건 다 멀쩡해요, 여러분. 다 정상인데 이 망막에 들어있는 이 시각세포, 얘가 문제가 생기면 못 보게 됩니다, 앞을. 그래서 그거를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봤던 몇몇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 병이었어요. 망막 색소 변성. 이거 어떤 병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잘 보이나요? 전혀 문제 없어요. 보는데 여러분들의 망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깨끗해요. 네.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은 핏줄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황반이라고 해서 그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조금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데 깨끗합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이렇게 돼요. 어때요, 보면? 뭔가 좀 지저분하게 뭔가 이렇게 끼어 있죠, 이렇게 주변에.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주변에서부터 얘들이 생겨나가지고 점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병은 유전적인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는 아닌데 시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시야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길이 잘 보여요. 점점 근데 아까 봤지만 바깥쪽부터 어떻게 되냐면 시각세포들이 망가지거든요. 점점 망가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시야가 바깥에서부터 망가져가지고 가운데만 보여요. 이건 사실은 몇 달에,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지를 잘 못해요. 인지를 못하는데 지나가다가 어디 자꾸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예, 실수로 넘어진다든지 이런 게 점점 많아지면 시야가 좁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해서 중심 시력까지 잃게 되면 완전히 안 보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러분? 뭐 약이 있으면 좋겠죠. 약을 먹고 하면 좋겠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약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네. 우리 의공학자들이 열심히 일을 개발하고 있고, 아까 청각기가 잘 됐잖아요. 그 청각기의 기술을 가지고 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봤던 그런 걸 쓰고 다닌다고 해서 절대 우리처럼 안 보입니다. 네, 절대 돌아다닐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10년 내에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원리가 뭐냐? 청각기랑 똑같아요. 청각기는 아까 뭐가 망가졌죠? 달팽이관 속에 있는 청각세포가 망가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청각세포가 있는 위치에다가 뭘 넣어줬죠? 전극을 넣어줬죠. 전극에다가 전기신호를 넣어줬죠. 똑같습니다. 망막 같은 경우에 지금 망막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네. 근데 아까 갔던 그 망막 색소 변성증은 빛을 처음에 받아들여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 망막 시각세포, 걔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정상인데. 그래서 그 시각세포가 있는 위치에다가 뭘 넣어주느냐? 전극을 넣어주는 겁니다. 전극을 넣어줬으니까 이제 뭘 넣어줘야 되죠, 우리가? 전기 신호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밖에는 카메라를 답니다. 우리 안경을 쓰고 안경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를 달아야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 어떤 색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신호 처리를 해서 눈 속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으로 넣어주면 그 정보에 따라서 전극에 뭐가 인가되겠어요? 전기가 흐르겠죠. 전기가 흐르면 그건 마치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빛이 들어와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얘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발생한 신호가 여기 있는 나머지 정상적인 그 시각세포들의 길을 따라서 뇌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안 되느냐, 지금 왜 이게 청각기는 그럼 벌써 지금 환자들한테 적용되고 있는데 얘는 왜 안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 사람을 본다고 합시다. 이 사람 지금 얼굴 잘 보이죠? 이 사람의 얼굴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개의 픽셀을 썼냐면요, 가로 320개, 세로 320개를 썼어요. 그럼 대충 몇 개입니까? 300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9만, 한 10만 정도 되죠. 10만 개의 픽셀을 쓰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을 64개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죠, 여러분? 네, 못 알아봅니다. 아까 청각기에서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전극이 몇 개였어요? 16개 정도였죠. 와, 우리 전극의 개수를 이제 알 정도면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 거의 준 전문가인데 16개면 됐잖아요. 근데 시각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요만큼 필요한 겁니다.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라도 알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극 하나가 여러분 여기서 픽셀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걔가 전기를 뿌려줘서 우리 눈 속에서 이쪽은 지금 요만큼 밝구나, 이쪽은 이만큼 밝구나 하는 걸 하나하나 정보를 모으는 건데,
그만큼의 전극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려고 해도 몇 개가 필요하냐면 1000개가 필요합니다. 30 x 30. 비교가 안 되죠. 청각기랑. 청각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속의 망막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2차원으로 잘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수준이 딱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수준이에요. 망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한 1.5cm 가로 세로. 네, 거기 안에 우리 시각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안에 지금은 한 1000개 정도 그 전극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극을 몇 배를 지금 늘려야 되나요? 가로 세로 각각 10배씩 돼야 되죠. 100배가 돼야 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기술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발전해야겠죠, 여러분. 네. 더 작은 전극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작은 전극. 요즘 뭐 나노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여러분. 네, 나노 기술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나노 기술이 계속 개발이 잘 되면 아마 똑같은 망막 안에 더 많은 전극을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기술이 만약에 구현이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후면 네. 시험까지 통과해서 왜냐하면 사람 몸속에 뭔가를 넣으려면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이 또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청각은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00% 잃어버린 감각 중에 시각은 가능은 한데 아직 불완전해요. 그래서 충분한 전극을 넣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연구 개발이 더 돼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마무리를 중간까지 한번 하면 되겠고 지금 보여드릴 남은 몇 장의 슬라이드는 이게 과연 몸속에 집어넣는 기계들이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퍼센트가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이 코클리어 어드밴스 바이오닉스 메델 기억나나요? 인공 청각기를 만들던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이 환자에게 수술을 해서 인공 청각기를 집어넣었을 때 그 청각기가 여기 나와 있는 3년이 지나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본 거예요. 퍼센트가 어떻게 되죠? 99.94%. 그러니까 10,000개를 넣었으면 그 중에 한 6개 정도 실패한다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핸드폰을 사도 어떤 경우에 잘 고장 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네. 못 쓰게 될 퍼센트인데 어디가 제일 좋나요? 여기가 제일 좋네요. 코클리어가. 그죠? 근데 다른 회사들도 뭐 나쁘진 않아요. 사실 98%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이 중에 이 지금 어드밴스드 바이오닉스라는 회사는 99.65%의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100%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실패한 환자들이 생겼어요. 한 4-5명 정도. 갑자기 일상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큰 소음이 들린다든지 생활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든지 그러면 그 기계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을 했는데. 꺼내야 되죠. 네, 그게 환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고통입니다. 여러분. 내가 넣는 거, 내가 처음에 수술하는 거는 듣고 싶어서 했는데 만약에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다시 꺼내서 다시 넣어야 된다.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이 회사들이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했겠어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건 환자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소송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그런 그 케이스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회사가 문을 닫을 판이에요. 소송 때문에. 미국은 소송에 나가죠. 네? 뭐 조금 불편한 본인이 그냥 이렇게 넘어지기만 해도 소송하는 나라예요. 본인이 돈을 많이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동작을 안 하면 어떻겠어요? 바로 소송합니다. 그래서 좀 몇 천만 불짜리 소송들에 걸려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그렇게
대부분의 케이스를 성공시켰음에도 그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몸속에 뭔가를 넣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하지만 하긴 해야 되죠, 그죠? 예, 고치려면.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의 문제가 결국은 몸속에 뭔가를 넣는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한계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몸속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 넣은 애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꺼내야 되고 뭐 그런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경희대학교 오기 전까지 이 인공청각기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경희대학교 온 이후로는 저걸로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선진국에서 워낙 잘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있으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이런 몸속에 뭔가를 넣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수술 장면인데 뭐 지금 웃고 있지만 뭐 좀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붕대 감고 있죠. 네, 지금 이쪽에다가 지금 그 삽입한 거고 지금 이거는 조금 어떤 사진이냐면 요 애가 듣지를 못해서 지금 요거를 했는데 아이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왜냐 나만 차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여기 문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한테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말라고. 네. 하여튼 참 뭐 어쨌든 여기 안에도 여러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건 제가 요즘 먹고 사는 건 뭘로 먹고 살고 있냐면요. 전기 이게 제일 확실해요, 여러분. 아까 청각이랑 시각이나 다 뭐였어요? 전기 넣어주는 거였죠. 제일 100% 확실한데 문제가 뭡니까? 몸속에 넣어야 되죠. 전극이라는 애가 들어가야 돼요, 몸속으로. 그러니까 그게 손상될 수 있죠. 상할 수가 있죠. 망가질 수가 있죠. 그거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거를 한번 써보자. 여러분 몸속에 초음파로 하는 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태아 볼 때 뭐 보나요? 초음파를 쓰거든요. 초음파는요 몸속으로 한 몇십 센치 들어가는 그런 파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면 얘를 가지고 아까 봤던 문제가 있던 그 세포들이 활성화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빛을 가지고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외선이 몸속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이라는 빛을 이용을 해서 아까는 전기로만 이런 신경세포를 자극을 했었는데 저는 빛을 가지고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빛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쥐수염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 최근에 이게 뭐냐면 쥐수염 이렇게 나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하나하나가 다 뇌에서 보면 쥐의 뇌를 보면 요 하나하나가 다 요 수염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 부분을 찌르잖아요. 찌르면 요 수염만 움직여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빛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쥐의 특정 부분에다가만 빛을 쪼였어요. 빛을 쪼이고 수염이 움직이는 거를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빛을 가지고 전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다가 전극을 넣어야 되죠. 넣고 전기장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빛으로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조금 있으면 여기가 반짝반짝 할 거예요. 반짝반짝하면 요 수염만 지금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좀 빛을 잘 넣기 위해서 뇌를 노출을 시킨 건데 요쪽 부분에만 지금 빛을 너 지금 동영상이 끝났네? 너무 짧아가지고 다른 수염들은 가만히 있는데 요쪽 수염만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빛을 가지고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는 하나도 안 썼어요. 빛을 쪼여줘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한 이식 장치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났죠? 네. 오늘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